오늘은 봉지를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오늘 봉지 씌우는 것은 초극조생 설원입니다. 보통 이 설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나무가 쭉쭉 뻗어나가고 진입성 같아요. 그래서 수확철, 숫기를 지난 수확철이 가장 지금 저희 농장에서는 빠르고, 초국조생은 저희가 직접 씌우고 있습니다. 보통 한 나무에 보시면 국조생은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이렇게 착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300개 정도 되니까 이 설원이란 품종이 좀 빨리 크지를 않더라고요. 비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이렇게 착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2번 주지니까 약 한쪽에 한 120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지금 봉지를 씌우고 있는데, 조금 얼추 봐도 착과 개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한쪽에 한 40개에서 50개 되는 것 같아요. 얼추 보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나중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기서 조금 크는 속도가 좀 더디면 여기서도 한번 또 이렇게 살짝 솎아야 합니다. 봉지를 샀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면 안 되고, 비대가 되지 않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도 30cm 미만은 한 개, 30cm 이상 장과지는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열매를 놔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또 다 단 게 아니고요. 봉지 씌우면서 또 거기서 최하 50개 정도는 또 털어냅니다. 여기다 하면 좀 덜 큰 것들도 털어내고, 모양이 안 예쁜 거 또 간혹 이렇게 쌍과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털어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와이프가, 집사람이 이건 아마 빼놓고 간 것은 아니고 욕실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이 없죠. 이것은 나보고 나중에 알아서 띄우라고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이 2개는 입이 엽수 확보가 너무 적으니까, 아마 이 정도 생각할 정도 되면 조금 복숭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간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쉬웠네. 나 영양제 주고 올 동안. 올해는 유난히 복숭아가 많이, 작년보다도 하루 좀 늦게 봉지를 씌웠는데, 이제 씌우기 시작했는데 엄청 이렇게 크기가 좋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이제 이쪽은 사비나인데, 이 사비나도 크기가 괜찮습니다. 이게 30cm 미만은 1개, 30cm 이상은 2개. 나중에는 아마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고, 요거는 아마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분을 하나 더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싸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결과지가
이렇게 깁니다. 1m 이상 돼요. 이렇게 1m. 그래도 저희는 두 개만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예. 이게 180도니까 이렇게 쳐지면 열매가 일단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도당지성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과지 한 개, 장과지는 두 개. 근데 이게 쳐지기만 하면 자르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한번 우회를 또 싸보도록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참 그 전에 이게 봉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그 봉지를 지금 7절지를 사용합니다. 7절지. 이것은 이제 몇 달 전에 미리 주문해 놓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은 보통 약 5,000장이 들어 있고요. 크기는 지금 7절지입니다. 7절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예요. 원래 조생종은 12절지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중생종은 보통 10절지. 좀 대과종은 이렇게 이제 7절지나 이렇게 8절지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그 좋은 재질로 해서 복숭아에 크는데 좀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7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절지는 제가 이제 수년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단점이 일반 봉지에 비해 2배 정도가 비싸요. 그래서 5,000매 한 박스가 약 한 8만 5천원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한 2배 정도가 비싼 것 같습니다. 저기 12절지나 10절지는 만장이 들어있어요. 그 가격에. 근데 얘는 5,000매가 들어있습니다. 5,000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2배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색깔과 크는데 스트레스 안 줘서 저는 이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남원에서도 제 조카하고 서너 군데 이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과일 봉지 사용시 주의사항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런 현상, 곰팡이나 칼슘, 아미노산 살포하면 이 복숭아 봉지가 상하니까 그런 거에는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안내문 같습니다. 예. 그렇고 이 복숭아 봉지는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복숭아 봉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한 뭉치에 약 한 100장 정도 합니다. 100장 정도. 요것을 이 가운데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러면 이것을 그 복숭아를 씌우기 전에 이걸 벗겨서 이쪽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 고무줄은 100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총 몇 장을 샀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이 손에다 이렇게 채워놔야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애들도 이렇게 채워주면 나중에 이걸 보고 이제 애들한테 용돈을 식으로 이렇게 결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무줄에다 오른손에다 채워놓고 나중에 이제 그 봉지를 몇 장 샀는가 그 계산을 또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지금 초국제성을 싸고 있는데 초국제성이 해마다 몇 장이 들어가고 또 몇 장이 남고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나중에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났나 줄었나 그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이렇게 사시고 물론 이제 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생각 않고 그냥 그 하신 분들은 이걸 꼭 확인하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 품종당
봉지를 몇 개 씌웠는가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봉지를 한번 또 씌워 보겠습니다. 춘향골 한우농장은 항상 이 봉지를 씌워요. 초국제성부터 해서 중생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품종은 초국제성 설원이란 품종인데 대부분 이제 씌우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만 유독 씌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저희는 이제 그 병해충 노출과 이제 그 복숭아에서 최고 무서운 병 세균성 구명병이라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씌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점이 그 조금 이제 그 당도가 떨어진다는 그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수확하기 한 일주일 전에 봉지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그 여러 가지 중간중간 해줄 일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좀 바삐 움직이더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복숭아는 아무리 맛이 있고 또 아무리 색이 좋고 그래도 어떤 상처가 나면 절대적으로 가격을 주지를 않습니다. 청과성에 가도 일단 무조건 퇴짜예요. 이 과실에 그 어떤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절대 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봉지를 씌워서 복숭아를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씌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복숭아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작년에도 제가 이제 한 번씩 설명해 드렸는데 요게 아치마예요. 저 아치마. 이제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또 복숭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유독 남은 지역에서는 빨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치마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거는 앞치마가 망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물도 있고 물도 넣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제 영상 보고 이제 많이들 구입을 하셨어요. 또 사용을 해보니까 편하다고. 혹시 뭐 올해도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그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그쪽 연락해서 택배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는 아니고 제가 사용해보고 편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숭아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씌울 때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이렇게 어떤 복숭아든지 다 홈이 있습니다. 이건 다 그 동일한 것 같아요. 그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핀이 조금 한 3cm, 4cm 간격으로 이렇게 핀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예. 그래서 오른쪽에는 핀이 들어 있고 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게 복숭아면 이렇게 벌려서 이게 넣으면 이 홈에다 맞추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처음 사신 초보자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씌우는 방법은 이렇게 씌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홈에다 맞춰서 이것을 자, 왼쪽 우회로 이렇게 젓습니다. 이렇게 왼쪽 우회로. 그러면 여기가 핀이 있죠. 핀이 이렇게 핀이 예.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제 두 번을 접습니다. 한 번은 좀 세게 이렇게 좀 세게 약간 눌러주고 두 번은 이렇게 접어서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어도 웬만하면 봉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그 춘향골 한옥농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희 춘향골 한옥농장은 이제 저희 농장은 이렇게 복숭아만은 따로 싸지는 않습니다. 복숭아는 왜 나중에 강풍이 불거나 그럴 때는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나무하고 같이 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도 들어간다는 분이 있는데 비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두 번 접어서 해주시면 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복숭아만 따로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이제 거기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초보분들은 이렇게 복숭아 가지까지 같이 사주셔야 돼요. 예, 그걸 그 한번 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보통 하루에 한 1,500장 죽으라고 싸면 2,000장 싸는데 우리 집사람 와이프는 하루에 한 5,000장 삽니다. 5,000장. 네? 자, 농담이고요. 여기 한 2,000장에서 2,500장 정도 쌉니다. 예. 작년에 보통 이제 안 쉬고 싸면 한 그 정도 싸고요. 또 좀 보통 뭐 부지런히 하면 좀 그 이상으로 좀 더 싸는데 오늘 한번 또 우리 이제 와이프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이렇게 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2번을 이렇게 싸죠. 자, 저희 하늘농장은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당과지는 하나, 이제 장과지는 2개. 저희들은 올해 그렇게 이제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이렇게 홈에다 넣고 이렇게 봉지를 씌우고 있어요. 자, 금방 또 1분도 안 되는데 금방 한 20장 싼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많이 싸는 이유가 왼손에 이렇게 그 뭉치로 한 20여 장 이렇게 가지고 싸고 있어요. 이렇게 20여 장 가지고 싸고 있는데 자, 손이 안 내려오죠.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장 싸고 또 다시 내려와서 이 주머니에서 또 한 장 가지고 가고 그러면 그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지를 왼손에다 이렇게 뭉치를 갖고 싸면 좀 올려줘 보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게 몇 장이나 되지? 한 20장 되지? 30장 될 거예요. 해서 자,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이제 방법은 그 농장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과원마다 이렇게 싸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10여 년간 이렇게 싸도 문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저희들이 이 봉지를 싸는 이유는 이게 이제 복숭아가 이 상쪽 여기가 상단 여기가 지금 봉지 싸고 있는 데가 중간 저쪽이 하단해서 상중합니다. 근데 이 상쪽에는 햇빛이 유독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숭아든지 싸지를 않으면 복숭아가 이 새카맣게 색이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위에 상단 부분은 봉지 안 씌운 분들도 어느 정도는 씌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는 또 이제 그 중간까지는 씌우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이제 요새는 하단부에는 간혹 안 씌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전체적으로 아예 안 씌운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경우는 이 상단은 최소한 싸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단도 여기는 조금 그 남은 산간 지역이라 새들이 좀 많이 날아와요. 그래서 이제 작년 제 영상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게 그 유독 복숭아를 작년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유독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봉지를 씌우니까 뭐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이렇게 그 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한번 좁은 거 있으면 그것만 유독 그 많이 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봉지를 씌우면 그 피해를 조금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방 어느새 이렇게 거의 다 많이 쌌습니다. 이렇게. 엄청 빠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2차적으로 이제 봉지를 꼭 씌우는 이유가 노린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린재는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다른 그 진딧물이나 응이나 그런 것은 어떤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노린재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자꾸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니면서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복숭아에 침을 놓고 또 이쪽 가서 또 침을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린재 퇴치는 꼭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더 올리게? 올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봉지를 씌우면 이 노린재가 희한하게 그 봉지 안까지는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지를 씌우는 거고요. 이제 그 봉지를 씌우기 전에 저는 이제 방제를 이제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봉지를 씌워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가 적더라고요. 이제 그 산간 지역이 근접에 있으면 그 크레졸 물에다 희석해 갖고 가격 싸니까 크레졸 해서 이렇게 나무 중간 정도 이렇게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금 한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밀어왔습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에는 이제 꼭 이제 하려고 지금 물병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지금 나무가 한 500그루 되니까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도 약 한 250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수확하고 계속 모아가면서 그 청구병이 온 데부터 한번 이렇게 달아보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이제 저도 크레졸 퇴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크레졸 퇴치는 우리 그 화순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그 청구병이 오면 아마 그 노린재가 옮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꼭 한번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참고로 새도 아마 좀 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도 덜 온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서 피해를 좀 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실행에 옮겨 보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더 영상으로 담아 보고요. 지금은 이제 벌써 상단을 싸고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와이프가 이렇게 싸면 한 나무 싸면 보통 한 40분 정도 걸려요. 이게 지금 2번 주지니까 1번만 싸는데 지금 집사람 혼자 거의 싸는데 19분 걸린 것 같습니다. 19분. 이게 저하고 같이 싸면 약 한
한 나무 싸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초국조생은.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게 봉지를 꼭 씌우면 좋겠습니다. 이 봉지 씌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막상 또 마음 먹고 하면 다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라고 해도 한 4해만 어느 정도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마 이 봉지를 씌우는 또 다른 이유가 아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복숭아 잎을 보면 가양에 이렇게 칼날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복숭아가 크고 강풍이 불 때 이 옆에 이런 칼날들이 쉽게 해서 아마 비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 병균이나 그런 데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꼭 싹 씌우고 있어요. 여기 잘 해서 적과를 해놨는데 이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상 찍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이제 아마 노린재가 찍어갖고 이렇게 화물될 수도 있고 어떤 가지에 찍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노린재가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열매들도 다 이렇게 따줘야 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구조생 이렇게 한 100m로 쭉 나열됐는데 아마 내일까지 싸면 거의 다 쌀 것 같습니다. 갑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올립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좀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고 또 지금 큰아들은 농수산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농수산대. 그래서 현재는 2학년이라 그 가원에 현장 실습을 나가서 종사를 해야 합니다. 아마 그 2학년 10월 달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부부끼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도와줄 때는 좀 편했는데 또 이렇게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춘향골 한우농장은 되도록이면 이제 봉지를 씌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열매에 기스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맛있는 열매, 아무리 색깔이 좋더라도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이제 또 봉지를 씌우면 이렇게 햇빛을 좀 많이 가리기 때문에 차단을 좀 하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 복숭아 농사는 비품이 안 나와야 돈을 버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서론을 이렇게 재배하지만 비품이 뭐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다른 데보다도 가격은 좀 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품이 거의 안 나온다는 점. 이게 열매가 많이 수확이 돼서 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봉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봉지 씌우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것은 가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저희 가원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한번 봉지를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날 되세요.